여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보안 요원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계단 이용하셔야 합니. 저쪽 엘리베이터는 일반인이 탈 곳이 아니에요. 아니, 저기요. 한쪽에서 다른 보안 요원이 호응했다.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매뉴얼상 VIP가 아니면 이 엘리베이터 쓰면 안 됩니다. VIP, 먼저 소리친 보안 요원이 코웃음을 쳤다. 요즘은 자기 입으로 VIP라고 말하는 사람들 천지죠. 신분증이나 초대장이 없으면 그냥 계단으로 가세요. 잠깐만요. 저도 초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다리던 남성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작게 속삭였다. 형, 굳이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죠. 하지만 예약 확인을 제가 직접 받았어요. 남성은 조금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들까지 초대 명단에 있다고 해서 와습 보안 확인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초대장이 있든 없든 지금 이쪽 엘리베이터는 BP만 이용 가능합니다. 보안 요원은 팔짱을 끼고 비꼬듯 말했다. 안에 이미 꽉 차 있고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보안이 엄중해요. 빠르게 올라가고 싶으면 계단 쓰세요. 순간 근처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방금 저 남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글쎄, 혹시 축구선수 손흥민? 아니,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잠깐 맞아. 저 사람 손흥민 선수 같아. 작은 소란이 일자.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살짝 촬영을 시작했고, 다른 사람은 옆 사람에게 팔꿈치를 툭 치며 수근거렸다. 아니, 어차피 VIP가 아니면 못 타요. 보안 요원은 계속 높은 목소리로 말했고, 옆에서 눈치를 채기 시작한 다른 직원이 살짝 귓속말로 물었다. 형, 혹시 저분 진짜 손흥민 선수면 어떡해? 괜히 문제 생기면 우리만 곤란해져. 헛소리 말고 이런데 오는 셀럽이라면 애초에 따로 예약 라인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설마 진짜 유명인이라도 증명 안 되면 매뉴얼대로 해야지. 보안 요원은 규정만을 강조하며 한 치 양보도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손흥민 선수님 맞으신가요? 그동안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성 스태프가 조심스레 다가섰다. 아, 네, 손흥민입니다. 마침내 그의 이름을 확인해 주자 주변 사람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다. 혹시 오늘 행사에서 간단한 인사만 하고 가달라고 요청이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서 확인 절차를 진행해 드려야 하는데 보안 요원들이 조금 제가 책임자 불러올게요. 여성 스태프는 허둥지둥 무정의로 상황을 전하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은 여전히 빈정거리는 표정이었다. 설령 손흥민이라고 해도 우리 규정은 규정입니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쓰려면 명확한 지시나 패스가 있어야 하거든요. 옆에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또 다른 보안 요원이 슬며시 나섰다. 아, 그래도 혹시 형 그냥 빠르게 신원 확인하고 모셔다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소문 나면 곤란할 텐데요. 소문? 소문이 왜 나? 첫 번째 보안 요원은 코웃음 치며 고개를 저었다. 연예인이고 뭐고 정해진 규칙 어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설마 계단 못 올라갈 일 있어? 비와 벌써 사람들이 찍고 있잖아. 주변을 둘러본 다른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거 혹시 인터넷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럼 원칙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큰 잘못한 것도 없고 원하는 대로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되잖아. 첫 번째 보안 요원의 태도는 여전히 고압적이었다. 그때 손흥민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직접 나섰다. 아니에요. 괜찮습. 그래도 규정이라면 따르죠. 제가 VIP라는 확실한 인증이 없으니까요. 그 옆에서 친구가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도 같이 행사 진행자한테 연락해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잘못된 규정이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매뉴얼대로 해야 하니까. 그냥 계단으로 가자. 손흥민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와서 자기가 공연히 규정을 어기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보단 순순히 따라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듯했다. 아유, 무릎 상태 안 좋아서 힘들 텐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올라가서 의자를 하나 갖고 내려올까? 아니야, 그냥 한 번에 올라가자. 15층이지만 뭐 어차피 운동도 되고. 손흥민이 괜찮다는 듯 웃었다.
대신 올라가면서 대화나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자.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관중 같은 사람들 중 몇 명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보안 요원에게 다가갔다. 저분 진짜 손흥민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일 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보안 요원은 딱딱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오늘 옥상 라운지에서 중요한 행사도 있고 VIP 동선이 정해져 있어서 막 들어가게 두면 질서가 무너진다고요. 아니, 그래도 유명 인사고 게다가 누가 봐도 특수 손님 같은데 주변에서 점점 항의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네, 난 몰라요. 매뉴얼에 따라야지. 문제 생기면 윗선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 내가 뭐... 그러면서도 보안 요원은 약간 흔들리는 듯 했다. 이미 주변에는 휴대폰 카메라가 여러 대. 사람들은 수군대며 이거 정말 문제가 있지 않아? 왜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는 거야? 하는 분위기로 번져가고 있었다.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 스태프가 다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일단 책임자가 곧 내려온다고 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혹시 불편하셔도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냥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운동 삼아 오르죠. 아이고 이거 스태프가 난감해하자 보안 요원은 한쪽으로 비켜서며 손을 휙 뻗었다. 그럼 저쪽 계단으로 가십시오. 여긴 BP 통로이니 일반 손님은 출입 금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흥민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고 친구들과 함께 계단 쪽으로 향했다. 옆에서 주변 사람 몇 명이 따라가려 하자 다른 직원이 서둘러 말렸다. 죄송하지만 안전상 이유로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계단을 이용하시는 건 좀... 안전상 이유라니. 따라가던 사람들이 약간 불쾌해했지만 곧 어차피 우리가 가봤자 불편만 줄 수도 있지. 하며 발길을 돌렸다. 그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손흥민 일행이 계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 형,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VIP 구역이라면서 아예 엘리베이터를 막아버리는 게 정상인가? 1층 계단 입구에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뭐, 나름 규정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조금 더 유연했으면 좋긴 했지. 손흥민은 계단 첫 단을 밟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복도 한쪽엔 행사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고 옥상 라운지 런칭 기념 이벤트라 적혀 있었다. 나도 사실 초대받았고 어떻게 보안이랑 소통이 안 됐는지 모르겠네. 이 라운지 상당히 고급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다른 친구가 주변에 붙은 포스터를 힐끗 보며 물었다. 지금 보면 분명 사전 예약도 했을 텐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그 대화를 듣고 뒤따라오던 한 중년 부부가 조용히 다가왔다. 실례합니 우리도 이 행사를 예약했는데 저쪽에서 2시간 넘게 기다려도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저희는 나이가 있어 계단 이용이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손흥민이 바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정말 불편하셨겠어요. 근데 아까 보안 요원들이 너무 엄격하게 막고 있던데 어떤 이유로 그러는지 들으셨어요? 글쎄요, VIP 라운지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 손님도 이벤트에 초대를 받으면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VIP만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대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중년 남성이 울분을 토하듯 말했다. 근데 아내가 다리가 안 좋아서 결국 포기할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행사에서 사람 차별하는 게 말이 돼요. 옆에서 아내가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우리처럼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분들도 많을 텐데 말이에요. 그건 저도 동의해요. 손흥민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네요. 일단 저도 계단 오를 거니까 같이 천천히 가실래요? 정말요? 우리 같이 가면 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요? 중년 남성은 머뭇거렸지만 손흥민은 환하게 웃었다. 에이, 저도 무릎 조심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야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그 사이 1층 로비에는 다른 사람들도 몰려들기 시작했다. 3355 모인 이들은 갑작스럽게 좁은 계단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다. 사전에 아무 안내도 없었어. 휠체어 쓰는 분들은 어쩌라고. 이 엘리베이터가 아예 BP 전용이면 원래부터 그런 정책이었나? 저기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계단으로 올라간다던데요?
다들 그쪽 따라가는 건가요? 한 젊은 여성이 옆 사람에게 물었다. 기왕이면 셀카라도 찍고 싶어서. 근데 또 패가 되려나. 글쎄, 저분도 대접받으러 온 건 아닐 텐데 그냥 규정이니 뭐니 해서 난처해진 거지.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대답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나 몰라. 정말로 계단은 15층까지 끝없이 이어졌다. 손흥민은 운동선수답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한 칸씩 올라갔다. 뒤처지는 중년 부부와 친구들을 배려해 종종 쉬어가며 말을 걸었다. 혹시 숨 차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고, 그래도 손 선수 덕분에 힘이 나네요. 사실 팬이에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년 남성은 계단 난간을 짚으며 미소 지었다. 덕분에 화도 좀 풀리고 이렇게라도 움직이니까 몸이 좀 풀리는 기분이네요. 제가 뭐 대단한 걸 했나요? 다만 이렇게 길게 계단 오르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긴 하네요. 손흥민은 낮게 한숨을 쉬었다. 축구할 때 계단 운동은 괜찮은 훈련법이긴 한데 이런 자리에서 강제로 계단을 오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형, 무릎 많이 괜찮아요? 옆에서 친구가 조심스레 물었다. 훈련 스케줄도 빡빡하고 요즘 가 복귀했는데. 조금 조심해야지.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손흥민은 담담하게 웃었다. 일단 올라가서 행사 진행자 만나고 상황 정리나 해보자. 층층이 올라갈수록 아래층에서는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만 갔다. 이건 차별이다. 사전 안내도 안 해놓고 무작정 계단 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진짜 VIP라는 사람들이 뭔데 아예 엘리베이터를 독점할 수 있지. 새어나오는 소리는 계단을 오르던 사람들의 귀에까지 희미하게 들렸다. 한참을 더 올라가자 중년 남성의 숨이 턱에 닿는지 잠깐만, 여기서 좀 쉴까요? 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네, 천천히 하세요. 손흥민은 그를 기다리며 깊게 숨을 골랐다. 행사 시작 전까지는 아직 시간 좀 있을 테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위층으로 올라가도 이런 대접이면 뭔가 파행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옥상 라운지에 가더라도 자리는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중년 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글쎄요, 그래도 초대받은 손님들인데 자리가 없으면 그 자체가 행사 측 잘못이겠죠. 저는 직접 확인해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굳은 표정으로 답했다. 제가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더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어느덧 10층을 찍었다. 그때 9층 근처에서 내려오는 직원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손흥민 씨, 여기 계셨군요. 하고 달려왔다. 네,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시죠? 위에서 행사 담당 매니저가 내려와서 지금이라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된다고 보안팀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대요. 직원은 미안해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저희가 미처 소통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미 걸어왔는데요. 손흥민은 중년 부부와 친구들을 돌아보며 웃었다. 그럼 이제 곧 5층 남았으니 그냥 마저 걸어갈게요. 저희는 괜찮아요. 그래도 무릎이 걱정돼서. 그리고 저기 계신 분들도 힘드실 텐데. 직원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저분들도 원하신다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좋겠죠. 저야 괜찮습니다. 손흥민은 중년 부부를 바라봤다. 만약 엘리베이터 타고 싶으시면 이분과 함께 가세 전 끝까지 걸어갈게요. 중년 부부는 잠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러다 남편이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엔 엘리베이터를 너무 타고 싶었지만 이제 형편이 이렇고 이왕이면 마지막까지 손 선수와 같이 가고 싶네요. 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무릎 괜찮으시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걱정스레 보자 남편은 살짝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지금은 의욕이 좀 생겼어. 뭔가 우리도 한번 해내고 싶다는 기분이 들어. 하고 웃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갈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손흥민이 손짓으로 조금 더 쉬었다 가자는 신호를 보냈다. 직원은 난처한 얼굴이었다. 어떡하죠? 행사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이 행사 참여 인사가 저뿐만은 아닐 테니. 그리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불편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걱정 마시고 먼저 올라가세. 관리팀한테 꼭 말해주세요. 지금 현장 상황이 어수선하다고.
네, 알겠습.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올라가시면 매니저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직원은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잠시 후 13층에 다다르자 커다란 창문을 통해 밖에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야경이 멋지긴 하네. 친구가 작게 탄성을 질렀다. 정말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풍경이네요. 중년 남성이 흐뭇한 얼굴이었다. 아내도 힘겹지만 벅찬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 그래도 여기서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어떨까요? SNS에 올리면 계단 오르는 손흥민 이게 화제가 될 수도 있으니. 친구가 장난스럽게 제안했다. 오, 그러고 보니 지금 이미 누군가 찍어서 올렸을 것 같긴 한데. 손흥민은 살짝 웃고는 창문 근처에서 그 부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여기 고생하시는 분들 다 같이 찍죠. 마침 계단에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 손흥민, 부부, 친구가 한데 모여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셀카를 찍었다.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울렸다. 정말 영광이에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계단을 오르다니. 중년 남성이 감동한 듯이 말했다. 저도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만남이네요. 손흥민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중에 루프탑에서 시원한 음료 한 잔 하시죠. 마지막 15층에 가까워졌을 때 이미 땀범벅이 된 이들은 살짝 지쳐 보였다. 그럼에도 계단의 끝이 보이자 안도감이 엄습했다. 출구문을 열고 나가자 뷔페 테이블과 화려한 조명이 있는 옥상 라운지 로비가 드러났다. 와, 정말 예쁘다. 아내가 로비 장식과 조명에 감탄했다. 야경과 어우러진 라운지 분위기는 확실히 고급스러웠다. 그런데 어딘가 술렁거리는 기운이 감지되었다. 아, 손흥민 씨, 드디어 오셨군요. 한 남성 매니저가 다가와 허리 굽혀 인사했다. 정말 죄송합니 보안 측하고 완전히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어요. 손흥민은 손을 흔들었다. 괜찮습. 오히려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오늘 이 행사가 손님들을 위한 자리라면 좀 더 편하게 올라올 수 있게 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마스 아까 밑에서부터 시끌시끌해서 급히 내려가 확인했는데 보안팀장이 VIP와 일반 고객 구분이 너무 엄격했어요. 행사 주최 측과 얘기가 잘못된 면이 있죠.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미 아래층에서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음 위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손선수께 불편을 끼쳐드렸네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저분들처럼 나이 드신 분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무언가 개선책을 빨리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손흥민은 중년 부부를 가리켰다. 중간에 엘리베이터 타실 수 있게 안내라도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전혀 없었거든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일단 VIP와 일반 손님 구역을 나누는 건 주최 측 요구 사항이라서. 하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쓰실 수 있어야 하는데 보안 요원들이 경직되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제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때 부부가 한 걸음 나서며 입을 열었다. 아무쪼록 우린 그냥 올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혹시나 휠체어 쓰는 분들이라도 있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해요. 맞아요. 손흥민이 부부를 거들었다. 이곳 라운지 측도 앞으로 어떠한 고객들이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 저도 이런 계단 오르기는 선수로서 체력 훈련 겸이라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누구나 저처럼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니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주변에 있는 스태프를 불렀다. 저기, 나중에 사장님께 꼭 보고 드리고 시설 개선이나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세. 그리고 오늘 불편 겪으신 분들께 음료나 식사권 같은 걸로 사죄의 뜻을 전해야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위에서 행사에 간단히 얼굴 비추고 인사드릴 거라 했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손흥민이 물었다. 네, 물론입니. 다만 조금 뒤에 사회자가 소개할 예정입니. 손 선수께서 편한 타이밍에 무대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잠깐 숨 좀 돌리고 옷도 조금 정리하고 싶네요. 15층을 걸어오니 땀이... 아, 네. 마련된 대기실이 있으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부부와 친구들에게 같이 가실래요? 하고 물었고 부부는 아니 우리도 먼저 음료 좀 받으며 휴식을 취하겠다.
며 미소로 답했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네, 뵙겠습니다. 손흥민은 곧장 매니저와 함께 대기실로 이동했다. 친구들도 따라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대에서 가벼운 음악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다. 라운지 측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오늘 옥상 라운지 오픈 기념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 이 자리에는 특별 게스트도 모셨는데요. 같은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해서 술렁였고 이미 소문을 들은 이들은 손흥민이래 하며 기대감에 차 있었다. 무대 뒤쪽에서 손흥민은 살짝 옷매무새를 고쳤다. 매니저가 긴장된 표정으로 정말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 혹시라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안 요원이 너무 꼿꼿했고 저희가 그걸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어요. 하고 속삭였다. 그럴 수 있죠. 그분들도 지침에 따른 거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면 지침이 실제 상황에 맞지 않거나 유연성이 없다는 거겠죠. 맞아요. 이번 계기로 꼭 시스템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곧 음악이 작게 잦아들고 사회자가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축구 선수, 해외 리그에서도 맹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께서 오늘 특별히 참석하셨습니다. 하고 소개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손흥민은 밝은 표정으로 무대로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이렇게 옥상 라운지 오픈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오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1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왔습. 운동선수라 체력 훈련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까지 오는 길이 쉽진 않았어요. 무대 아래 사람들은 킥킥대며 웃기도 하고 웅성거리기도 했다. 다들 아까 상황을 대충 전해 들었거나 직접 봤던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 고령자분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예약을 했음에도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대기만 하시던 분들. 이 라운지가 멋지고 고급스러운 장소인 만큼 누구나 편히 즐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조용히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 저도 계단을 올랐지만 만약 제가 무릎이 심각하게 다친 상태였다면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던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규칙을 어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졌지만 곧장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 라운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 그분들이 이곳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저도 여기 오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곳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손님을 포용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레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주변에서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어떤 이는 맞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하고 외치기도 했다. 행사 사회자는 그 박수가 가라앉지 않아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그리고 곧 대표가 무대 위로 올라와 손 선수의 제안 절대 흘려듣지 않겠습. 더 많은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라운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마이크를 내려놓은 뒤 대표는 손흥민에게 깊이 허리 숙여 사과했다. 오늘 우리 직원이 제대로 모시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닙니 저도 계단 오르면서 느낀 게 많아요. 다만 앞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시설이나 안내를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 그리고 보안 요원 문제도 재교육을 통해 바로잡겠습. 잘못된 부분은 바로 사과드리고 개선하겠습니다. 곧 행사장에서는 간단한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와 음료를 즐기기 시작했다. 중년 부부도 앉아서 음료를 받고 행복한 얼굴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여기까지 올라오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됐네. 손흥민 선수랑 같이 계단을 오른 날이라니. 그러게 말이야. 그냥 하차하고 돌아갈까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올라온 게 잘한 선택이었어. 주변 사람들도 이 옥상 뷰 정말 예쁘다. 앞으로 접근성만 개선되면 자주 오고 싶다. 팀장님, 저 어떡하죠? 아까 너무, 네, 좀 심했죠. 나도 잘 몰랐어. 위에서 그렇게 단단히 지시를 내린 줄 알았고, 내가 듣기로는 BP 외에는 전용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라고 해서 엄격히 하라고 했어.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이야. 아무리 그래도 손님들 우선으로 생각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었네요. 보안 요원은 고개를 떨구었다. 팀장님도 좀 곤란하시죠? 그래도 네가 먼저 나가서 사과해야 할 것 같아. 특히 손 선수한테. 이미 대표나 매니저가 다 사과했지만 네가 직접 저지른 일이니까? 네, 말씀 알겠습니다. 보안 요원은 안색이 어두웠지만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손흥민이 행사장 중앙 테이블 주변을 돌며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그 보안 요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 손흥민 선수님. 손흥민이 돌아보자 보안 요원은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 아까 저희가 너무 규정만 고집해서 그렇게 높이시는 분을 몰라 뵙고 하고 머뭇거렸다. 손흥민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저를 높이시는 분이라고 하시니 좀 민망하네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들었습. 다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불편하셨죠. 그 부분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 제가 충분히 안내를 못 드렸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습.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네요. 보안 요원은 부끄러워하며 솔직하게 털어놨다. 일 터졌다고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하시면 되겠죠. 보안 업무가 쉽진 않을 거예요. 안전과 규칙을 지켜야 하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사정을 조금 더 살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 저도 오늘 뼈저리게 배웠습. 다음부터는 규정이 있어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내해드리고 소통이 안 된 부분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서로가 좋게 바뀌면 좋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사실 계단 올라오면서 세상에는 규정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겠구나 싶더라고요. 보안 요원은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 그리고 감사합니 선수님 말대로 앞으로 제가 일하는 데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하고 물러갔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중년 부부가 저 보안 요원이 먼저 사과하러 왔네. 그래도 다행이다. 하고 중얼거렸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저분 용기 있네. 다들 보는 데서 사과하기 쉽지 않을 텐데. 하며 수근거렸다. 그제야 라운지에는 한층 밝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아까는 정말 놀랐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다 같이 이야기하게 되어 좋다. 여기 더 자주 올 것 같아요. 개선만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계단을 오르고 이렇게 문제점을 말해주니 주최 측도 반성을 하겠지 하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시간이 흘러 간단한 공연이 끝나고 대표와 매니저 그리고 보안팀장도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갔다.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오늘의 일을 계기로 저희 옥상 라운지는 앞으로 모든 고객님께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당장 오늘부터 행사 시간엔 엘리베이터를 구분 없이 운영하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 우선 탑승권을 드리겠습. 보안 요원들도 친절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용 안내 스태프를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라운지의 경사로 및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할 계획입니? 오늘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음료 쿠폰과 다음 행사 초대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발표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중년 부부는 깜짝 놀라며 어머 다음에도 와야겠네 했고 다른 이들도 좋은 소식이야 바뀌겠네 하며 즐거워했다. 손흥민은 무대 아래에서 이 광경을 미소로 지켜보았다. 친구가 옆구리를 살짝 찌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형, 결국 형이 계단을 올라온 게 이 라운지 변화의 시발점이 된 것 같아. 그러게, 그냥 나는 손흥민이다 하고 엘리베이터 타버렸다면 이런 논의조차 없었을 수 있지. 손흥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가끔 불편을 겪어봐야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 하긴 형도 무릎 다쳤을 때 편의시설 부족해서 고생 많았잖아. 그 기억 떠오르지 않아? 맞아. 그때는 재활센터 밖에서 계단 오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그것 때문에 한동안 밖에 잘 안 나가고 미리 동선 알아보고 다녔어. 근데 오늘 일로 다시 깨달았다. 다들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곧 매니저가 테이블로 다가와서 손 선수님, 대표님께서 한 번 더 공식 감사 인사하고 싶다고 하세.
잠시만 무대 위로 다시 와주실 수 있나요? 하고 요청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무대로 향했다. 대표는 손흥민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활짝 웃었다. 손 선수님 덕분에 저희가 많은 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 오늘 일은 부끄럽지만 앞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저도 오늘 많은 걸 배웠습. 축구든 어떤 일이든 장애물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라운지도 오늘 계기로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길 바랍니다. 또다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표는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청했다.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연세가 들 수도 있고, 임시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편하게 이동하고,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따뜻해질 거예요. 이 라운지가 그런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내 관객을 바라봤다.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도 이 뜻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진심 어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그 속에서 손흥민은 무대를 내려오며 지친 기색이었지만 얼굴에는 뿌듯함이 묻어났다. 시간이 조금 지나 행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손님들은 자유롭게 라운지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사진도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 중년 부부도 한쪽 소파에 앉아 밤바람을 즐기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들에게 다가가 살짝 인사를 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덕분에 편해요. 엘리베이터 문제는 해결된 건가 봐요? 아내가 물었다. 네, 보안 요원들이 주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제 오르내리시는 분들은 불편 없이 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남편이 웃으며 그럴 거면 진작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하고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오늘 계단 올라온 것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 됐죠? 맞아요. 선수를 직접 만나 뵐 줄은 정말 몰랐고 또 이렇게 뜻깊은 이야기도 나눌 줄이야. 그들은 함께 사진 한 장을 더 찍으며 웃었다. 고맙습. 손흥민 선수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덕에 변화가 빨리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 저도 만약 비슷한 상황을 보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이에요. 존디스타네스테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대표와 매니저 그리고 몇몇 스태프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었다. 문제된 보안 요원은 어떻게 될까요? 한 스태프가 조심스레 물었다. 대표가 한숨을 쉬었다. 징계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재교육하고 그 사람들도 충분히 소통할 시간을 주려고 해요.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 같습. 사과도 했고 어차피 교체해도 새로운 사람 오면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죠. 맞아요. 규정 자체가 소통을 막고 손님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안 해줬던 게 제일 큰 문제죠.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이번에 크게 드러났고요. 대표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님들의 동선부터 살펴보고 휠체어나 유모차, 노약자분들이 편히 오르내릴 수 있는지 점검하겠습. 그리고 VIP라는 개념도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조정하고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귀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늘 갑작스러운 해프닝 때문에 재밌었어요. 오히려 좋은 취지로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앞으로 달라질 모습이 기대됩니다.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흥민도 행사 마무리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 사이 여러 매체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몰려들었다. 손 선수, 오늘 계단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사건까지는 아니고요. 단지 규정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정도죠. 이제 잘 해결됐으니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접근성이 중요한 시대라는 메시지를 잘 전해주신 것 같습. 혹시 SNS에도 이 상황에 대해 포스팅해 주실 계획인가요?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접근성 문제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노력해야 하니까. 인사를 마친 뒤 손흥민은 친구들과 함께 라운지 밖으로 나가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다행이다.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는데 잘 마무리된 것 같아. 친구가 장난스럽게 오늘 진짜 고생했어. 형 계단 15층까지 오르느라. 무릎 아프면 어쩌려 그래. 하자 괜찮아. 내일 병원 가서 혹시 몰라 체크해보지 뭐. 하고 웃었다. 이 라운지. 다음에 진짜로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 만약 대충 말만 하고 안 바뀌면 SNS에 다 써버려. 손흥민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그러고 싶진 않지만 상황이 어긋나면 알려야지. 그래야 또 개선되지 않겠어? 라운지 출구 앞에서는 아직 몇몇 보안 요원들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아까 사과했던 그 요원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은 해맑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답했다. 그러자 주변의 몇몇 손님들도 그 보안 요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보안 요원은 쑥스러운 듯 네, 오늘 일이 저한테도 큰 공부가 됐습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청량한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손흥민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 경기가 아니라 이런 일로 땀 흘린 건 처음인 것 같아. 하고 농담을 던졌다. 친구들은 형, 이제 다리 풀렸을 것 같은데 저녁이라도 간단히 먹고 갈까? 하고 물었고 손흥민은 좋지. 근처에 맛집이라고 들었는데 시간 괜찮으면 가자. 라고 흔쾌히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뒤쪽 건물을 힐끗 돌아보았다. 불빛이 빛나는 옥상 라운지. 그곳이 누구든지 편하게 오를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층 선명해졌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에는 손흥민 옥상 라운지에서 계단 15층 걸어 올라간 사연이라는 게시물과 함께 다양한 영상,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일부 네티즌은 차별적인 VIP 정책 문제 있다. 고 비판했고 라운지 측은 빠르게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또한 내부 공지를 통해 모든 손님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운용 및 안내를 개선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다. 손흥민은 해당 소식을 조용히 지켜봤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 그는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안도했다. 그러자 친구가 형, 기자들 연락이 올 텐데 굳이 인터뷰할 필요 있어? 하고 묻자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분위기만 잘 바뀌면 됐지. 내가 더 이걸로 시끄럽게 만드는 건 바라지 않아. 이미 충분히 소문났잖아. 중요한 건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가 하는 거야. 얼마 뒤 라운지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왔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 그리고 꼭 보실 일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 이번에 시설 개선 계획안도 마련하고 특별히 접근성 강화팀까지 꾸렸습니다. 손흥민은 겸손하게 저한테 따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약속대로 손님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답했다. 나중에 진짜로 달라진 모습이 궁금해서 저나 제 가족, 친구들이 가끔 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때 꼭 모시겠습. 그리고 개선된 점에 대해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본 손흥민은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바뀔 수 있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는 조용히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며칠 후 라운지 측에서 다시금 인터뷰 형식으로 공식 발표를 했다. 접근성 강화, 고객 친절 교육, VIP 정책 재정비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입구의 경사로 설치 공사가 착수되었고 엘리베이터 내 안내 문구도 변경되었으며 무엇보다 VIP 우선이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는 손님에게 먼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한다고 했다. 뉴스 기사에서는 이를 두고 유명인의 적극적 문제 제기로 시스템이 바뀐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기사를 보내준 친구가 형,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네. 하고 문자를 보냈고 손흥민은 답장을 보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다행이지. 모두가 편한 세상이 돼야지. 그리고 조금 뒤 라운지 측에서 희망단체와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라운지 체험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있는 고객,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무료 초대권을 배포하여 옥상에서 즐기는 음악 공연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대표는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께서 그날 계단을 올라와 주신 일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었습. 저희는 그 의의를 살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그 뉴스를 본 손흥민은 흐뭇하게 웃었다. 마치 한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는 순간처럼 뿌듯한 감정이 밀려왔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 공연에 슬쩍 가봐야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며칠 후 또 다른 행사에 참석하러 이동하던 중 공항 라운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는 걸 목격하게 됐다. 어떤 직원이 하도 예민하게 규정을 따지느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패스트트랙을 못 쓰고 있었다. 그 광경에 손흥민은 잠시 멈춰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직원은 죄송합니다만 이 승객분은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더니 금방 태도를 바꿔 아니요.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곤란해하며 대응했다. 역시 아직 멀었네. 손흥민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다가가 휠체어 이용 승객에게 도움 필요하신가요? 하고 물었고 승객은 깜짝 놀라며 괜찮습 직원분이 도와주신다니.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며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직원도 황급히 인사하며 손님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했다. 뭔가 그날 옥상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의 연장선 같았다. 손흥민은 활짝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떴다. 형, 방금 뭐 하는 거야? 뒤따라오던 친구가 물었다. 아니, 그냥 잠깐 도와줄까 했지. 멋진데? 원래도 친절하지만 요즘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나도 옛날엔 이런 일에 그렇게까지 관심 못 가졌어. 근데 그날 계단 올라간 뒤로 이런 문제들이 더 보이기 시작하더라. 세상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참 많아. 그래, 형이 이렇게 먼저 나서주면 좋지. 영향력도 있고 사람들도 형 말은 귀 기울이니까. 내 말보다 이런 일에 대해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모이는 게 더 중요해. 모두가 불편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손흥민은 훈련과 경기가 이어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관련 소식을 접했다. 라운지에서 마침내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다는 사진, 보안 교육을 마친 요원들이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그리고 SNS에 올라온 잘 바뀌었다, 엘리베이터도 편하게 탈 수 있어 좋다 라는 후기까지. 그는 뭔가 뭉클함을 느꼈다. 작은 해프닝처럼 보였던 일이지만 그 계기로 누군가는 회사 정책을 바꾸고 누군가는 불편을 해소하며 또 누군가는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운지 대표가 손흥민에게 연락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사과와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작은 명예 회원권 같은 걸 드리고 싶습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언제든 이곳에 오시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전화를 받았다. 그렇다면 저 말고도 다른 분들께도 열려 있는 거겠죠? 저는 언제든 편하게 들를 수 있고 아마 여긴 정식으로 접근성이 개선됐으니 다들 잘 이용하실 거라 믿어요. 네, 물론입니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 혜택을 주도록 회사 측과 협의 중이에요. 이건 선수님을 비롯해 각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부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손흥민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나 하나로 세상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걸 보는 건 기분 좋은 일이야. 며칠 뒤 기자가 짧은 인터뷰를 요청해 왔다. 손흥민 선수께서 라운지 접근성 문제를 공론화하셨는데 이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공론화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겪은 작은 불편을 이야기했을 뿐입니. 사실 그 불편은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일이죠. 저를 통해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드러났다면 그건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또 똑같이 행동하겠죠.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제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이 계속 개선되길 바랍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 그는 다시 훈련장으로 향했다. 공을 다루는 일만큼이나 이제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넓어졌음을 느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옥상 라운지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주목받는 기사가 나왔다. 설비와 안내 시스템이 바뀌면서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들도 불편 없이 멋진 루프톱 뷰를 즐긴다는 내용이었다. 이름 모를 SNS 유저가 올린 사진에는 발 디딜 틈 없던 예전과 달리 질서 있게 운영되는 엘리베이터 풍경이 담겨 있었다. 함께인 가족, 친구, 연인이 밝은 표정으로 야경을 배경 삼아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손흥민은 그 기사를 보고 싱긋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야 진짜로 모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된 거네. 여전히 세상에는 접근성이 부족한 곳이 많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계단 오르기가 계기가 되어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여 더 큰 변화를 촉진한다면 분명 미래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그날 저녁 그는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모두가 편히 오를 수 있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 그리고 우리가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불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좋아요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진짜 영웅은 경기장 밖에서도 멋진 일을 하시는군요. 계단 올라간 게 이렇게 큰 울림을 주다니 대단합니다. 우리도 주변부터 바꿔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 모든 반응은 결국 하나의 목소리를 향해 있었다. 누구나 편히 움직이고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손흥민은 댓글들을 하나씩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짓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문득 다시 떠오르는 것은 15층 계단에서 숨을 고르며 만났던 사람들의 눈빛. 그들 모두가 힘겨운 순간에도 함께 웃음을 잃지 않았고 누구나 쉴 수 있는 장소를 열망하며 서로를 응원해줬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똑같이 행동해야지. 스스로 다짐하듯 되뇌는 그의 마음에는 이미 다음 걸음을 위한 용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이웃과 사회를 조금 더 환하게 밝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혹시 다음에는 또 어디를 계단으로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네. 친구와 농담을 나누며 그는 느긋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어느새 밤하늘이 한층 깊어졌지만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모든 길을 비추고 있었다. 끝나기 전 독자들을 향해 속삭이듯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저처럼 계단을 직접 오르거나 목소리를 내보는 게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 말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는 잔잔한 희망과 함께 막을 내린다.